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현안 풍수로 풀어라. 오늘 39번째 시간에는 공천 탈락자들에게 경고한다입니다. 제가 모든 공천 탈락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공천에 탈락돼서 불복종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한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공천 신청한 사람들이 정권 교체라고 그랬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번에 교체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공천을 했습니다. 모두가 정권을 우파에서 이제 뺏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우파 쪽에서 많이 돼야만 안정하게 그래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천 신청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했는데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복종하는 사람 많죠? 나 공천에 찬성하지 못한다. 나 이의를 제기한다. 등등.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고 지금들 나서고 있어요. 결국은 무소속 출마자 또 공천에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권이 아니라 우파에 불리하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당초부터 정권 교체라는 말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공천에서 떨어졌으면 정권을 우파에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승복을 해야죠. 승복을 해서 같이 뭉쳐야죠. 그래야 나라를 정권을 바꾸든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풍수가가 볼 때는 이래요. 떨어진 것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이 운이 나쁘거나 정치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운명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운명 탓을 안 하고 남의 탓만 하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이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이즘에 공천 문제 국회의원 자기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상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상담을 하다 보면 될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출마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될 수 있다. 공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공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그럼 나한테 뭐로 상담했느냐?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그래서 왔다. 하지 말라. 응? 이건 100% 안 된다. 그런데 실제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제 얘기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정권 교체를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어디 가서 연설하는 소리 들어보고 이러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공천에 떨어졌다고 자기가 불복종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럼 자기 운명이 그래서 떨어진 건데 뭐가 억울했냐 이거야. 그게 자기 운명인데. 그러면 이 운명 연구가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정확히 말해주면은 고마워야 돼요. 왜냐? 잘못될 거 미리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잘 될 것은 잘 된다고 하지만 잘못될 것은 미리 예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야 돼요. 운명 연구가한테는. 그러면 자기 운명을 탓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하냐 이겁니다. 전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냥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출마를 한다든가 어디 시험을 본다든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무슨 뭘 하고자 할 때에 다 운명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큰 일을 할 사람은 조상 묘까지 사는 집터까지 다 보고 이 종합적으로 운명을 컨설팅해 보면 그 사람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안 될 것은 실패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불행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면은 억울할 것도 없다 이거야. 이걸 알면은.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무식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제가 대선 후보였던 누구요? 그분도 누가 왔어요. 누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끝났다. 이젠 뭐 관리나 잘하고 재산 관리나 잘하고 그렇게 이런 데 이제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번에 공천이 안 됐더라고요. 그 사람 운명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자기 탓을 해야지 왜 떨어진 거 공천 탈락 시킨 사람들만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해.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 정권 교체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이럴수록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지금 나라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데 뭉쳐야 된단 말입니다. 야권에서 한데 뭉쳐서 우파들이 이번에 이겨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좀 너무나 이상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해창 총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그때 뭐 우리 전 국민이 아마 98%는 그 양반이 된다라고 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분의 조상묘를 가서 보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문에 기사를 냈었죠. 안 된다고. 그때 96년도입니다. 그때가 96년도에 제가 그 기사를 냈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씨 종친회에서 다 여기 풍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는 다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싫은 소리까지 서로 해가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안 됐잖아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자기 운명 탓이에요. 대통령이 안 되고 자기 운이 못 미쳐서 안 될 그런 운명이라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2번, 3번 나왔잖아요. 그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런 운명을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깝죠? 저도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운명을 안다면 대통령 출마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출마해가지고 이런 꼴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 개인적으로도 정말 명예 떨어지고 부모님까지 많은 정말 실추시켰잖아. 부모님까지도 아주 못된 뭐야? 안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럴까요? 차라리 대통령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나라는 어떻게 되죠? 나라는 탄핵이 돼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운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지장을 많이 준 거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탓해야지. 공천 탈락자들이 이런 탈락을 하고 나서 공천 심사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탓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운명 연구가로서 풍수학자로서 이런 말을 자꾸 알아야 여러분들이 꼭 이런 국회의원 출마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 다 이 간평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자 할 때에 꼭 운명을 보고 가세요. 그러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고 오늘 현안 풍수로 풀어라 39번째 공천 탈락자들에게 경고한다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